가수 김광석 씨 얘기입니다. 10년 전 먼 길을 떠났는데 김광석 씨의 딸도 정말 의문의 죽음을 당한 걸까요? 김광석 씨의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은 외동딸이 10년 전 사망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풀어드립니다. 고 김광석 씨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딸의 생사 여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김광석 씨의 딸이 실종이 아니라 10년 전 이미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해당 뉴스에 따르면 김광석 씨의 저작권을 상속받은 외동딸 서연 씨가 지난 10년간 실종 상태였다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 본 결과 2007년 17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30일 영화 김광석이 개봉되면서 고 김광석 씨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영화 주요 장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광석 씨가 돌연 숨졌습니다. 여자 문제로 고민을 해왔으며 김 씨가 신변을 정리하지 못한 채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렸어. 걔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사실을 알게 되고부터 그때부터 엄청 격하게 싸움을 했어요. 버려 때론 눈물도 김광석 씨의 타살 여부에서 이제는 딸에 대한 타살 논란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고인의 부인 서혜순 씨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영화 개봉 후 고 김광석의 타살설이 제기된 데 이어서 이번엔 그의 딸의 사망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가족과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 논란을 넘어서 이제는 딸에 대한 의문투성이 얘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문투성이 김광석의 가족들입니다. 제가 지지난주까지는 영화화도 돼 있긴 했습니다만 타살이냐 자살이냐 논란에 지금 집중을 했었는데 오늘 오전부터 새롭게 불거진 딸 김서연 양이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 유족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고발 뉴스라고 뉴스 쪽에서 아마 이제 그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용인 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예. 2007년도 그러니까 그 딸 서연 양이 만 17세입니다. 그 나이 때 이미 사망을 했다. 또 경찰 측에서는 어떤 그 병으로 지병으로 병사한 걸로 추정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 아내 되는 분이죠. 서혜순 씨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딸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미국에 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이미 2007년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지고 나니까 논란이 지금 상당히 좀 증폭되고 있는 왜 거짓말했느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한데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고인의 부인께서 거짓말을 한 셈인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 전 부인, 그러니까 부인인 이 서 씨가 이렇게 말 때문에 계속 의혹에 의혹을 낳고 또 본인이 가장 강력한 혐의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의심을 받고 하는 것이 왜 이게 사망한 딸을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사망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고 김광석 씨의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본인이 다 갖게 된다고 해서 또 더 본인이 혐의를 받게 되는 걸 두려워해서 그랬을까? 이렇게 아무리 그 부인 쪽에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사망한 딸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데 그거는 있어요. 이제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고 발달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이 딸이. 그런데 발달 장애의 경우에는 이 적절한 의료 치료와 또 극진한 이런 그 케어를 받지를 못하면 이 장애인보다는 생명이 좀 짧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7년 12월 23일 날 집에서 쓰러졌고 그래서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원의 대학병원에서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경찰도 부검을 했는데 혐의점을 찾지를 못해서 병사로 추정인 건데
그래서 참 이 고 김광석 씨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왜 이 그 전 부인과 얽혀 있는 가족들이 다 이렇게 좀 석연치 않다 그럴까요? 죽음의 원인이 자체가 좀 의문시 된다는 점에서 그것도 좀 많은 네티즌이나 사람 좀 분들은 왜 또 누구 한 사람으로 또 이렇게 의혹이 가게 되고 그럼 왜 거짓말을 했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게- 자막으로도 보다시피 아버지뿐만 아니라 딸도 지금 좀 의문투성이 얘기인데요. 김광석 씨가 생전에 딸에 대한 애착 마음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그리고 김광석 씨가 정말 자살일 이유가 없다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내 서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는데 발달 장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늘 애틋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식을 두고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고. 저 이제 김광석 씨 관련 소식 좀 더 짚어주기 위해서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게 저 얘기처럼 김광석 씨가 딸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딸 아이를 낳을 때 현장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아이 나오는 순간에 의사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래서 딸 아이를 직접 받았어요. 김광석 씨가. 그래서 딸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강했고 그래서 딸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가 두 곡이나 서로 다른 앨범에 각각 두 곡이나 있을 정도로 딸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강했는데다가 이 딸이 발달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모님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뻔히 알 텐데 어떻게 아버지가 중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느냐 이건 납득이 안 된다라고 지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그동안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사실 지난달 30일에 이제 영화 김광석이 개봉하면서 가족과 그 죽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또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영화가 개봉하니까 이 부인 서혜순 씨가 지금 잠적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영화가 보도된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최근에 행적이 뭔가 좀 포착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 부동산을 알아보더라. 이러한 정황이 좀 보도가 되고 있어서 미국에서 부동산을 그런 알아본다. 보도는 됐는데 이게 사실관계 이게 지금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서 뭐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김광석 씨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자살했을 가능성은 떨어지고 혹시 이 의문에 부인이 무슨 연관이 있나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은 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내지 못하고 좀 암암리의 소문만 퍼져 있다가 요번에 개봉된 영화 김광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 의문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억울하고 난 아무 죄 없다 그러면 영화를 통해서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됐을 때 나는 억울하다라면서 해명을 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잠적하고 입을 닫고 미국 쪽에 뭔가를 알아본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혹시 찔리는 구석이 있어서 도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실게요. 이제 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가계도가 조금 더 달리 보이실 겁니다. 김광석 가족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고 저작권 상속녀인 이 딸 김서연 양이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오늘 한 증언이 나왔고 게다가 모든 키를 갖고 있는 부인 서혜순 씨가 잠적을 했는데 미국 이주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투성이에 증언할 만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한번 인터뷰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005년쯤에 양측 가족 간의 법정 소송이 이제 끝이 났었는데 거의 100억 원에 이르는 석유도 건물 그리고 음반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음원 수입 등이 김광석 씨 딸이죠. 딸에게 이제 양도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전히 음원 저작권이나 이런 게 모두 다 서 씨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물론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 김광석 씨의 유산, 재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의문투성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렇죠. 일단 김광석 씨가 소유하고 있던 그 건물이 한 시가로 한 100억 원 가까이 된다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음원 저작권 자체가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김광석 씨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그 서혜순 씨 그러니까 아내 되는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광석 씨 가족 측하고 이게 한동안 그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딸 서연이 김서연 요번에 이제 사망했다고 지금 말씀드린 그 딸한테 이제 상속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또 이제 사망하게 되니까
그러면 서연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본인이 상속권자로 돼 있었어도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한 건 엄마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 장애 이제 금치산자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중에 이제 딸마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또 의혹이 증폭되는 거예요. 김광석 씨가 이제 자기 아버님한테 이제 그 자기 저작권을 먼저 줬죠. 먼저 넘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게 이제 김선 딸한테로 이제 넘어왔고 그걸 이제 부인이 이제 관리를 하는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딸이 죽다 보니까 결국 이제 모든 어떤 저작권, 예를 들어서 음반이나 영상이나 이 관리권을 지금 이제 부인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면 지금 이 부인 서혜순 씨가 뭐 잠적을 했다, 미국으로 이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그 돈을 갖고 저희가 뭐 이 보도를 토대로 보면 이주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글쎄 그거를 여기서 뭐 증거도 없이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건데 정황상으로 보면 어쨌든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가 사망한 직후부터 김광석 씨의 유산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서 일반인은 잘 하지 않는 좀 무리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정황상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라든가 그 시댁 식구들하고 이렇게 법적 다툼을 굉장히 오랫동안 벌이면서 결국에는 자기 딸한테, 그러니까 이 김광석 씨가 아버지한테 양도했던 저작권을 결국에는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가져온 재산이 김광석 씨의 유산으로 된 뭐 건물이니 저작권이니 해서 100억 이상의 가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딸한테 내려왔지만 딸은 또 금치산자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 서혜순 씨가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재산이다. 그렇다면 그 재산을 뭐 처분한다든지 어떻게 현금화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네티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금 사실관계를 밝히고 서혜순 씨에 대해서도 외국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이렇게 정황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은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맞습니다. 그 김광석 씨 사망 당시에 이 딸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엄마가 법정 대리인으로 모든 재산권 행사나 뭐 소송 관련해 가지고 대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재산 때문에 뭐 김광석 씨를 어떻게 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에 대해서 저는 좀 반론이 있는 게, 당시에 김광석 씨의 저희 저작권 관련한 수익은 아버지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광석 씨의 사망이 곧 나한테 재산이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주 많은 재산이 저작권 쪽이었는데, 그러면 시아버지하고 또 법정 쟁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죽음에 관여됐냐 아니냐를 떠나서 재산 때문이라는 그 동기 자체를 저는 좀 갸우뚱하면서 받아들이는데, 또 하나는 그 김광석 씨 사망 이후에 시댁과의 이제 소송을 통한 갈등이 이게 이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부인 서 씨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들이 사망을 했을 때 그때는 시댁하고 무진장 갈등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젊잖아요, 며느리가. 그러면 내 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재산을 가지고 저 젊은 애가 혼자 살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 생각이 막 가면서 시댁하고 굉장히 갈등이 크거든요. 그거는 이 부인 서 씨만 갈등이 큰 건 아니다는 면에서 이 얘기는 좀 곁들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산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굳이 딸이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딸이 살아있으면 본인이 그 돈을 더 융통하기 쉽기 때문에 죽었는데 살아있는 척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딸의 사망을 숨긴 이유는 저도 납득이 안 가요, 합리적으로는. 다만 이 부인 서 씨가 얘기가 뭐라 그럴까요? 더는 말하고 싶지 않다, 사회하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인 서 씨 측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더는 뭐 이렇게 계속 오해를 받고 하는데 나는 더 말하고 싶지 않다. 뭐 딸이 또 죽었다라고 하면, 사망했다라고 하면 왜 또 그랬느냐, 뭐 왜 이렇게 계속 파고들러 가면 나만 또 더 힘들어진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한마디로 애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그 대화 자체를, 어떤 얘기 자체를 끊었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거는 순전히 부인 서 씨 입장에서 편을 든다는 거 하면요. 하지만 그게 합리적으로는 굉장히 납득이 안 가죠. 이미 사망한 딸을 살아있다라고 한 거.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지금 잠적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부인이 서혜순 씨 관련해서 또 하나의 얘기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 타살 의혹이 속해서 끊이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이 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 재산이 거의 뭐 100억 당시에 이상 되는 재산이고 지금 얘기했듯이 저작권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저작권 부분은 아버지 이름으로 해놓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세상을 떠난 지 46일밖에 안 된 시점에서 안혜서 씨가 시아버지 김광석 씨 아버지에게 전화를 수차례 전화합니다. 거의 뭐 욕설도 나오고 뭐. 예, 뭐 사실 박영수 특검까지 나서서 굉장히 의혹이 많다고 할 정도면 의혹이 상당한 건데 부인 서혜순 씨가 딱 나타나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면 조금 더 명쾌해질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지금 이 영화로도 나오고 지금 뭐 일반적으로 그 영화를 본 그 어떤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의견은 거의 뭐 지금 뭐 타살 쪽으로 지금 굳혀가고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서혜순 씨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당일날 행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명백히 자살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입증해야 되는데 뭐 일체 뭐 인터뷰라든지 언론 쪽에 그 대응하지 아니하고 게다가 이제 이번에 딸이 이미 2007년도면 벌써 10년 전에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까지도 딸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서혜순 씨가 지금 뭐 모든 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뭐 본인의 어떤 반론 기회는 있겠죠. 예. 그런데 뭐 여전히 뭐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망 당일에는 남편이 장난을 치다가 뭐라는 얘기를 했고, 예. 저기 보시면 저 나중에는 좀 시간이 지나서는 뭐 음악가로서 뮤지션으로서 죽음을 선택한 건 뭐 여자 문제였다라고 하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예. 저희가 좀 냉정하게 보면 이 사건이 진짜 네티즌들이 말하는 그 정도 의혹 수준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단순히 서혜순 씨가 조금 그 증언과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건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냉정하게 보면 여러 가지로 의혹이 갈 만한 상황들은 분명히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혜순 씨가 나와서 좀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게 음모론만 계속 퍼뜨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의혹이 많다고 하는 거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혜순 씨가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 그 사망 당시에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의 내용도 지금 바뀌었고, 그리고 또 김광석 씨가 생전에 우울증이 있었다, 외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한 기자가 추적을 해보니까 우울증 증세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외도 문제도 없었는데 심지어 부인 쪽 서혜순 씨한테 외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 전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숨기고 김광석 씨랑 결혼해서 김광석 씨가 뒤늦게 그것을 알아채고 이 서혜순 씨한테 이혼을 통보하니까 그게 바로 뭔가 사건이 벌어진 동기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옮길 수 없는 더 좀 무서운 이야기까지 또 인터넷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번에 김광석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면 딸이 걱정된다, 딸의 안위가 걱정스럽다, 딸을 챙겨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딸을 챙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딸이 보이질 않으니까 실종 신고를 했더니 걱정됐다던 딸이 사망한 걸로 지금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미스터리 엽기물 이런 식으로 음모론이 그러네요. 퍼지고 있어서 빨리 당사자가 나와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가 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장이 컸냐면 정치권에서도 법 제정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김광석법이 촉매가 되어서 그동안 극악무도하게 저질러진 살인 행위, 반인륜적인 살인 행위,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 이러한 사건에 대한 진실이 파질 수 있는 특별법이 아울러 제정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영화는 단순히 김광석에 끝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바로 잡아줘야지 저희 대중 가수들도 노래할 맛이 나고. 예, 뭐 이수희 변호사님, 누리꾼들뿐만 아니라 이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재수사가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어요. 이거 96년 1월에 사망을 해서. 그런데 이제 태완이법이라는 게 있죠. 2015년에 그 7월에 제정이 된 태완이법은, 그러니까 2015년 7월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는 걸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지만 김광석 씨 사건처럼 1996년에 그러니까 2015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김광석 법을 만들어서라도 다시 한번 재수사를 하자는 건데 이게 그러면 96년의 사건 현장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예, 그럼 결국 관련자들 진술이 전부인 건데 저는 큰 실효성도 없고 그리고 이런 거는 법으로 특별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런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식에서의 탐사 보도가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뭔가 뒷맛이 개운치 않은데요. 10년 전에 이미 딸이 사망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김광석 씨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의문투성이 얘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문투성이 김광석의 가족들입니다. 제가 지지난주까지는 영화화도 돼 있긴 했습니다만 타살이냐 자살이냐 논란에 지금 집중을 했었는데 오늘 오전부터 새롭게 불거진 딸 김서연 양이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 유족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고발 뉴스라고 뉴스 쪽에서 아마 이제 그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용인 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예. 2007년도 그러니까 그 딸 서연 양이 만 17세입니다. 그 나이 때 이미 사망을 했다. 또 경찰 측에서는 어떤 그 지병으로 병사한 걸로 추정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 아내 되는 분이죠. 서혜순 씨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딸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미국에 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이미 2007년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지고 나니까 논란이 지금 상당히 좀 증폭되고 있는 왜 거짓말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한데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고인의 부인께서 거짓말을 한 셈인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 전 부인, 그러니까 부인인 이 서 씨가 이렇게 말 때문에 계속 의혹에 의혹을 낳고 또 본인이 가장 강력한 혐의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의심을 받고 하는 것이 왜 이게 사망한 딸을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사망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고 김광석 씨의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본인이 다 갖게 된다고 해서 또 더 본인이 혐의를 받게 되는 걸 두려워해서 그랬을까? 이렇게 아무리 그 부인 쪽에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사망한 딸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데 그거는 있어요. 이제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고 발달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이 딸이. 그런데 발달 장애의 경우에는 이 적절한 의료 치료와 또 극진한 이런 그 케어를 받지를 못하면 이 장애인보다는 생명이 좀 짧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7년 12월 23일 날 집에서 쓰러졌고 그래서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원의 대학병원에서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경찰도 부검을 했는데 혐의점을 찾지를 못해서 병사로 추정인 건데 그래서 참 고 김광석 씨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왜 그 전 부인과 얽혀 있는 가족들이 다 이렇게 좀 석연치 않다 그럴까요? 죽음의 원인이 자체가 좀 의문시 된다는 점에서 그것도 좀 많은 네티즌이나 분들은 왜 또 누구 한 사람으로 또 이렇게 의혹이 가게 되고 그러면 왜 거짓말을 했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자막으로도 보다시피 아버지뿐만 아니라 딸도 지금 좀 의문투성이 얘기인데요. 김광석 씨가 생전에 딸에 대한 애착 마음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그리고 김광석 씨가 정말 자살일 이유가 없다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내 서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는데 발달 장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늘 애틋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식을 두고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고. 이제 김광석 씨 관련 소식 좀 더 짚어주기 위해서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렇게 저 얘기처럼 제기가 됐을 때 나는 억울하다라면서 해명을 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잠적하고 입을 닫고
미국 쪽에 뭔가를 알아본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혹시 찔리는 구석이 있어서 도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실게요. 이제 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가계도가 조금 더 달리 보이실 겁니다. 김광석 가족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고 저작권 상속녀인 이 딸 김서연 양이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오늘 한 증언이 나왔고 게다가 모든 키를 갖고 있는 부인 서예순 씨가 잠적을 했는데 미국 이주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투성이에 증언할 만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한번 인터뷰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005년쯤에 양측 가족 간의 법정 소송이 이제 끝이 났었는데 거의 100억 원에 이르는 석유나 건물 그리고 음반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음원 수입 등이 김광석 씨 딸이죠. 딸에게 이제 양도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전히 음원 저작권이나 이런 게 모두 다 서 씨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물론 뭐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고 김광석 씨의 유산, 재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문투성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렇죠. 일단 김광석 씨가 소유하고 있던 그 건물이 한 시가로 한 100억 원 가까이 된다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음원 저작권 자체가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김광석 씨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그 서예순 씨 그러니까 아내 되는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광석 씨 가족 측하고 이게 한동안 그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딸 서연이 김서연 이번에 이제 사망했다고 지금 말씀드린 그 딸한테 이제 상속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또 가수 김광석 씨 얘기입니다. 10년 전 먼 길을 떠났는데 김광석 씨의 딸도 정말 의문의 죽음을 당한 걸까요? 이 김광석 씨의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은 외동딸이 10년 전 사망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풀어드립니다. 고 김광석 씨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딸의 생사 여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김광석 씨의 딸이 실종이 아니라 10년 전 이미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해당 뉴스에 따르면 김광석 씨의 저작권을 상속받은 외동딸 서연 씨가 지난 10년간 실종 상태였다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본 결과 2007년 17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30일 영화 김광석이 개봉되면서 고 김광석 씨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영화 주요 장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광석 씨가 돌연 숨졌습니다. 여자 문제로 고민을 해왔으며 김 씨가 신변을 정리하지 못한 채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렸어. 걔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사실을 알게 되고부터 그때부터 엄청 격하게 싸움을 했어요. 버려 때론 눈물도 김광석 씨의 타살 여부에서 이제는 딸에 대한 타살 논란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고인의 부인 서예순 씨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영화 개봉 후 고 김광석의 타살설이 제기된 데 이어서 이번엔 그의 딸의 사망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가족과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 논란을 넘어서 이제는 딸에 대한 김광석 씨가 딸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딸 아이를 낳을 때 현장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아이 나오는 순간에 의사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래서 딸 아이를 직접 받았어요. 김광석 씨가. 그래서 딸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강했고 그래서 딸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가 2곡이나 서로 다른 앨범에 각각 2곡이나 있을 정도로 딸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강했는데다가 이 딸이 발달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모님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뻔히 알 텐데 어떻게 아버지가 중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느냐 이건 납득이 안 된다라고 지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그동안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사실 지난달 30일에 이제 영화 김광석이 개봉하면서 가족과 그 죽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또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영화가 개봉하니까 이 부인 서예순 씨가 지금 잠적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영화가 보도된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최근에 행적이 뭔가 좀 포착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
부동산을 알아보더라. 이러한 정황이 좀 보도가 되고 있어서 미국에서 부동산을 그런 알아본다. 보도는 됐는데 이게 사실관계 이게 지금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서 뭐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김광석 씨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자살했을 가능성은 떨어지고 혹시 이 의문에 부인이 무슨 연관이 있나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내지 못하고 좀 암암리의 소문만 퍼져 있다가 요번에 개봉된 영화 김광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 의문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억울하고 난 아무 죄 없다 그러면 영화를 통해서 그런 의문이